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의 세 주제 가운데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K바이오 핵심 규제 합리화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의 발표에 이어서 민간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식약처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K바이오 규제 대전환 허가심사의 현재를 묻고 미래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경험이나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심사 중에 보완 요청이 와도 그 사유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서 대응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벤처기업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참 어렵게 생각되고요. 특히나 시야처와 원활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야처 분들을 만나게 되면 무서운 감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벤처기업은 초기 단계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에 임상 단계마다 적절한 준비 수준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애타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느리다, 즉 속도의 문제와 소통의 불편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연구 개발에서 비임상, 임상, 심사, 허가에 이르기는 긴 험난한 과정에서 식약처는 공급자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진짜 험난하게 그려놨네요. 네, 험난합니다. 앞으로 환자들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신약이 나오기까지 식약처는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저거 끌고 갈 게 아니라 업어다 주지 그러셨어요. 네, 없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업어주는 건 너무 심하다고. 네. 규제 서비스 대전환 첫 번째,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한두 명의 심사관이 아파트 10층 정도의 방대한 서류를 순차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린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내실 있고 신속한 동시 심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규제 서비스 대전환 두 번째, 소통을 더하겠습니다. 현재는 연구 개발부터 허가에 이르기는 긴 과정에서 한두 번만의 상담으로 소통이 제한적입니다. 현장에서 불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상담, 대면 상담, 보완회의 등으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겠습니다.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동시 심사, 소통을 확대한 전주기 규제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안전한 치료제, 안전한 의료기기를 우리 국민께서 신속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바이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에 소통과 속도를 더하여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네. 자, 이어서 오늘 토론 주제인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와 의료 데이터 공개 활용 현황에 관해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이사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입니다. 저는 대학원 마치고 신약개발 연구 한 5년쯤 하다가 2001년부터는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이런 데 투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제가 직접 겪은 것들 또는 이제 제가 투자한 회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의 속도입니다. 어느 산업에서 속도 중요하고 빨리 하면 굉장히 좋은데 특히 바이오 산업에서는 그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고 특허라는 독점권과 고부가치가 나는 독점과 연결돼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뭐 의약품이건 의료기기건 신약이건 바이오시밀러건 뭐 재생의료건 동반진단이건 CM건 모두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들 도입하면서 저희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에서, 기업들에서. 해외 유명한 전문가들 동원해서도 속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속도를 높이는 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처장님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몇 개월, 몇 년씩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기업들은 뭐 사실 말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GMP 같은 제조 시설 누군가가 가서 실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임상 시험하면 의료기관 방문해서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상 단계별로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시간들이 굉장히 걸리는데 그 단계를 통과해야지 그 다음을 가는 거니까 아무리 돈과 기업들이 노력을 해도.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민간에서 규제기관에 숫자 늘려달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약처에서 전문 인력의 절대 인력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번 사실 9월 5일 때 혁신토론 때 대통령님이 뭐 전 세계 속도 제일 빠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이게 그냥 몇십 명 정도 갖고 될 것 같지 않고 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투입돼야지 이게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뭐 주제도 그런데 규제가 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히 저희 아까 재생의료 이런 얘기들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일본 가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기 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되게 후진국 아니잖아요.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내가 아픈 거는 다 중대질환이고 난치질환이니까 일본까지 가서 할 텐데 그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대안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 있고 그리고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의료 데이터 활용, 대한민국이 의료 데이터가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정확하고 양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이거 빨리 활용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흘러갈까 봐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것까지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분 또 얘기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 준비된 게 있겠죠? 예. 아까 보니까 뭘 잘 하겠다 이런 정도밖에 구체성이 많이 좀 결여되어 있는데. 예.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면 식약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240일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300명이 필요합니다. 300명? 순증 인원이 300명이 증원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비용은 어떻게 하고? 비용은 사실 공무원의 인건비가 300명 정도면 150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0억으로 우리가 4천조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연간 150억.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심사료가 너무 싸다면서요? 심사료가 현실적으로 되게 쌌던 게 맞고 그런데 작년 제 기억이 맞으면 작년 11월인가부터 해서 그 신약도 심사하는 비용들이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들 반영이 됐는데 그것도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외국 기업들은 약간은 많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좀 국내 기업들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 비용들이나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이 인력들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기까지는 그러다가 언제 시간이 걸릴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청장님 이 인력을 늘리고 속도를 빨리 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이제 이것도 정부 운영도 어쨌든 경제적 원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전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심사료가 뭐 한 건당 800만 원인가 그런데. 그 심사료는 이미 4억 1천만 원으로 화학신약은 올려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지난번 그 K바이오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3억 1천으로 올려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 얼마인데요? 지금 그 바이오 시밀러도 800만 원 정도입니다. 800만 원 정도. 예, 800만 원에서 이미 내년에 3억 1천으로 올리지만 그것으로 증원할 수 있는 심사 인력으로는 규제 서비스의 대전환을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어쨌든 심사를 국제 기준에 맞춰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심사료를 터무니없이 싸게 받으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 이게 지금 심사보다 성공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기준에 맞춰서 뭐 어쨌든 3, 4억 정도로 올렸는데 네. 그렇게 증액을 했을 경우에 추가 세입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인력은 150명, 300명 하면 150억 정도 추가가 필요한데 네. 이 심사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기타 뭐 어쨌든 뭐 방법을 통해서 세외 수입이든 이게 좀 늘어나는 거. 뭐 세금 늘어나는 건 있겠죠. 네.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네. 세외 수입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건 얼마 정도인데? 그러니까 세외 추측으로. 수입이 대략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다 그냥 이 전체 300명을 증원하면 그 300명의 할 일이 있잖아요. 그 할 일에 관계된 수수료가 네. 얼마 정도 늘어나냐? 네. 얼마만큼 더 늘릴 수 있냐? 네. 그냥 순수하게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게 얼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120억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허가 총액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뭐 계산할 네, 필요. 총액은 한 400억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해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죠? 약간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이때까지? 아니 그런데 그 심사 인력으로 그 수수료로 지금 뽑을 수 있는 그 수수료를 지금 올리면 수수료를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대충 맞춰서 올리면 현실화하면 네. 한 40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거다. 네. 맞아요? 그런데 잠깐 있어봐요. 그런데 그 돈으로는 공무직 아니 공무직이고 뭐 공무원이고 뭐 상관없고 하여튼 심사 인력을 300명 정도 늘리면 되는데 그걸 뭐 공무직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뭔 상관 있어요. 하여튼 그 비용이 더 남는다 그 말이에요? 네, 오히려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공무원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심사의 1차 아니, 심사자와 상관없어요. 뭐 2차 심사자가 공무원이든 필요합니다.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뭐 상관 있어요. 근데 그 더 싸고 안정적이어서 공무원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그건 근무를 우리 하십니다. 그건 우리 내부 얘기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손해 안 보고 인력을 증원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거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더 효율로 할 건지는 그 공무원을 뽑는 게 나은지 공무직을 뽑는 게 나은지 계약직을 뽑는 게 나은지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네. 예. 네. 그 업계에서는 그러면 지금 800만 원 하던 심사료를 뭐 3억, 4억씩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그 속도가 빠른 게 죄송합니다. 속도가 빠른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0만 원은 언제부터 800만 원인데 그게 왜 800만 원인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3억이든 4억이든 그게 빨리 출시됐을 때 최초의 선점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고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 가능합니다. 다른 업계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그래요? 이게 되게 큰 회사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니까 규제기관에 사람을 늘리면 규제만 더 늘어날 건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새롭게 기술이 변하고 그래서 그것들 팔로우하고 하려고 그러면 절대적인 전문 인력들이 늘어나야만 된다. 업계의 부담이 없고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사료를 올리고 그게 재정적으로는 오히려 인력 증원보다는 더 많이 남으면 하지 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 대신에 행안부에서 왜 공무원 숫자 늘리냐면서 반대하겠죠? 근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합시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공무원 인력을 늘려서 240일로 추진을 해보는 네, 것으로. 네. 네. 전 계속해서 현장에 있는